안녕하세요. 영혼의 송사 바람의 파이터 굽쇼입니다. 4월 16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이 좋지를 않았고요. 오늘은 홍콩 시장 개장도 맞물려서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예, 여전히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부진해요. 3,700억 정도 매도가 계속 이어서 쏟아지고 있고, 오늘은 상승 종목이 740 종목밖에 안 돼요. 코스피 지수는 1.21% 다시 내렸고요. 244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네요. 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코스피 200은 323.53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700포인트를 다시 이탈하면서 1.80%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선물지수는 323.85로 마감이 됐고요.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4,600억, 기관들도 좀 매도가 있었고, 선물에서 569억 매도하면서 총 누적으로 2조 7천억 정도 6월 선물에 대해서 어둡게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은 53조, 54조, 또 신용잔고는 16조 부근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시장을 밀어올릴 수만한 그런 유동성 공급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걸 대단히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관세 문제가 좀 짓누르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제품의 관세 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또 반도체 이런 부분을 14일 날 얘기한다고 했다가 다음 주에 얘기한다고 했다가 전자제품 일부 면세되는 거를 반도체에 포함시킨다고 했다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결국 70개 나라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관세다 낮춰주겠습니다, 미국산 더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말 안 듣는 국가들이 있죠. 말을 들어도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14억의 이제 글로벌 넘버 2라고 하는 중국이 이제 강력히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냥 맞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궁색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 초라하죠. 월마트에 이제 소매 제품 60%가 중국산이고 애플의 90% 정도가 이제 중국 폭스콘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고, 테슬라의 전체 생산량 중에 40%가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엔비디아 포함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매출의 한 20% 정도가 대략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제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죠. 여기다가 달러는 약세, 채권 시장은 흔들리고 이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슬슬 발을 빼기도 하죠. 이제 애플 같은 아이폰 수입 면제 이런 카드를 좀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자국 기업들이 다 피해를 봤잖아요. 자동차도 해외 생산이 800만 대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부품 수입 역시 이제 자국 기업들의 단가를 올리고, 이것이 다 소비자 물가에 이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참 트럼프 대통령이 좀 궁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별의별 압박을 다한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죠. 상호관세 협력하는 국가들에게 중국에 물건 공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문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 관세 불확실성, 어떤 때는 유예한다고 했다가 다시 부과한다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왔다 갔다 그러지 어떤 경제 지표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불확실성이 전혀 가시질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장 초반에 대단히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다 강세를 반납하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05%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야간 선물이 이제 거의 보합선이죠. 플러스 0.05%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증시 하락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항생지수가 이제 0.9% 하락을 해서 2% 넘게 이제 하락으로 치닫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 선물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1분기 GDP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1분기 GDP가 5.4, 소매 판매가 5.9, 산업 생산이 7.7, 예, 고정자산 투자가 4.2% 증가하면서 1분기 중국의 경제 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았고 지금 전체적으로 2023년도부터 어떤 쿼터당이 경제 성장률은 한 5%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뭐 5%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강한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끝나고 브레이킹 뉴스의 긴급 뉴스로 타전이 된 소식인데 엔비디아에 이제 중국 수출할 때 H200 칩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하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6% 정도 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개장을 맞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어려운 시장에 뭐 마이너스 한 1.3% 정도로 미국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시장과 맞물릴 때. 그냥 우리 시장 흐름이 안 좋죠. 그나마 이제 오전엔 좀 잘 버텼는데 오후 한 2시경에 들어서 다시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3% 미국 시간으로 새벽 1시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급락을 피하지 못했고 지금은 또 오후 5시 반에 급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내로 들어왔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1.27이에요. 마이너스 1% 정도 줄었어요. 예, 대단히 그 변동이 그 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해요. 예, 오늘도 0.16%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와 일본 시장이 마이너스 1%, 홍콩이 마이너스 1.91, 약간 낙폭이 줄었네요. 대만도 마이너스 1.96.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코스피의 그 PBR이 0.85 정도 그냥 경제 위기급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죠. 시가총액이 간신히 이제 2천조 원을 가리킬 그럴 정도인데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 쪽으로 생각하면 비싸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좀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을 안 사죠. 주가가 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하락 또 오후 3시까지 이제 미결제 약정에 계속되는 증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규 계약되는 물량들은 하방에 이제 계속 계약이 됐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확 줄이긴 했는데 그래서 327.75 9시 5분에 기록을 했는데 323.26까지 장 막판까지 뭐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다시 또 이 마의 320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320 이하로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을 사서 비중 조절해서 2월에도 괜찮다. 밸류에이션 쪽으로 워낙 이제 낮은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증시가 어려워져서 3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굳이 하방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 예,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그만큼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자본시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난번처럼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 직전에 가니까 백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자칫하면 미국 채권에 대한 투매가 일어날 수 있고 주식시장 투매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시장이 붕괴가 되고 뭐 지금 S&P 글로벌에서 미국 신용등급 이 부채 문제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꼼수로 이렇게 예산을 처리하게 되면 등급을 조정하겠다, 낮추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에서 말이죠. 그래서 2011년도 이제 등급이 하향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막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특별히 뭐 미국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이 증시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관세 문제로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 때문에 어려워졌으니까 이거 상호관세고 뭐고 관세 전부 다 없던 걸로 해. 내가 10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한 대도 안 때릴게. 다 풀어줄게. 이렇게 하면 또 증시 폭등하는 거예요. 대신에 36조 달러에 달하는 빚.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2조 달러가량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채권을 무한대로 찍어가지고 어떤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지금 뭐 고육주책으로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일기 때도 DMZ 가면서 왜 한국에는 이렇게 공장이 많아? 저런 공장들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지었으면 이런 꿈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 방문하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가지고 실사해 본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반도체 대단해서 이렇게 처음에 찾아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삼성의 평택 공장 같은 걸 미국에 짓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 대통령들은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조업은 이제 범용 제품의 경우는 인건비 싸움이잖아요. 인건비가 낮은 대로 기술이 이제 누구나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기술이 높은 것은 미국에 있든 뭐 우주에 있든 북한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근데 기술이 낮은 제품들은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높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뭐 보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싱질하고 있는 이런 그 우스개 사진들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이렇게 그 공장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아요. 또 환율도 지금 굉장히 높고 해서 해외 국가들이 마음대로 미국 가서 투자하고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동차도 부품이 뭐 수만 개나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 와서 공급되는데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해도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되니까 자동차 가격 올라가니까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 중국 거 다 145%로 관세 끊어버리니까 미국의 월마트 파는 소매 제품들 가격 폭등. 그런데 지금 왜 그나마 덜 하느냐. 이미 미리 다 수입을 해둔 재고 물량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품, 바나나 이런 것들은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지금 전부 관세가 붙어가지고 가격이 다 오르고 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점에 딱 가면 물가가 높아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한 발짝 뒤로 빼는 것 같더니 뭐 전자부품 뭐 반도체 칩, 애플 아이폰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 또 반도체 가지고 물고 들어오고 제약 가지고 물고 들어오고 또 긴급 뉴스로 타전됐다시피 H20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보잉 이 관세가 높으니까 이제 비행기 수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관세 물고서는 주문했던 것도 이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다 취소하듯이. 그럼 중국은 유럽이랑 이제 에어버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잉으로서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이제 다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그 에너지 비효율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H20, 엔비디아 H20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자체 수출하는데 이걸 점검을 받으라,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뭐 좀 족쇄 풀어주는 듯 하다가 다시 채우고, 족쇄 풀어주는 듯 하다가 다시 채우고 막 이러니까 시장 조금 안정될 만하면 가서 또 수갑 채우고, 또 수갑 채워서 불편할만 하면 다시 또 수갑 풀어주고,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해서 이 기술적 분석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디가 싸다 비싸다 이게 없고, 단지 미국 시장이 저렇게 어려워졌을 때, 채권 시장이 힘들어졌을 때, 이건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세 문제만 해결해주면 시장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마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예, 지난번처럼 시장이 위태위태하니까 봐라. 내가 얼마나 잘 해결을 했냐. 내가 이런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상호관세 90일 유예시킨 거 빌 에크만의 그 의견을 받들어가지고 예, 굉장히 그 미국 방송에서 공화당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장도 막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하니까 견디질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드러났다. 결국 오래 버티는 중국 꿈쩍도 안 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아시아 투어하고 아세안 연맹과 또 중국이랑 긴밀하게 협력하고 7월 달에 펀더라이언 유럽 의장 포함해가지고 뭐 지도자들 전부 다 또 중국 간다고 하고 스페인 총리, 산체스 총리 방문했고 또 남미 연합 전부 다 또 중국이랑 회의한다고 하고 뭐 온 세상이 중국과 지금 긴밀하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한중일도 5년 만에 통상장관 회담 거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좀 불안해 보여요. 지금 요새. 겉으로는 자신이 있는 척 하는데 중국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오히려 제발 좀 나하고 협상 좀 하자고 비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뭐 동맹국들을 뭐 상호관세 이걸 풀어주면서 압박을 한다. 뭐 심지어 말하라고 협정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00년짜리 채권을 무이자로 이 대체하는 뭐 이런 논리까지 지금 다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3억 3천에 1인당 국민총소득이 8만 달러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국가란 말이에요. 제조업 다 포기하고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대하게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감내하면서 채권 찍어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일본, 중국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물건 팔아먹고 다시 달러 주고 채권 받아오고 이 윈윈 거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재정적자를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미국 정부 파산이죠. 일론 머스크 말대로 36조 이상 매년 2조 달러씩 적자 내면서 그러면 40조 달러 뭐 계속해서 이 볼륨이 늘어나면 미국 정부는 쓸 돈이 없잖아요. 세금 거두면 이미 뭐 메디케어, 사회보장, 이자 이걸로 다 나가버리는데 뭐 국방비 지금 뭐 1조 달러 넘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빚이 많은데도 8천억 달러에서 다시 1조 달러를 넘긴다고 하잖아요.
뭐 5년 동안 5%씩 감축시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최대 뭐 국방비 뭐 다른 나라 다 때려 부실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안타까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20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320이요. 요 320 이하에 들어오는 구간은 절대적으로 우리 그 밸류에이션상 낮은 구간이에요. 예, 요때는 그래도 좀 조심히 하방에 베팅하지 마시고 상승에 그래도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2월 시켜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기술적 분석은 의미 없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도 아침이 오지 않겠어요? 아침에는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에. 그래서 이 보통 우리 시장하고 맞물리는 선물 시장하고 이 흐름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 뭐 연준 의원들도 연설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시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현재 마이너스 1.30 정도 그 지금 나스닥100 선물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야간 선물은 이제 0.28 정도 보이면서 한 0.9 정도 이제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를 기회로 읽느냐 아니면 공포로 읽느냐, 그건 뭐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세 문제는 거의 나올 만큼 나왔잖아요. 그죠? 뭐 상호관세도 90일 유예가 돼 있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악화되기도 어렵고 중국이랑 125대 145로 붙고 있으니까 이것도 수치상 의미가 없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반도체하고 이 제약 부분에 이거 좀 남았는데 뭐 가끔가다 이렇게 엔비디아 뭐 이런 그 미국 정부에서 행하는 수출 금지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을 뭐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큰 틀에서 관세 문제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완충이 됐다고 보면 글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에 이제 좀 투자를 제가 해놨는데 뭐 거의 마이너스 2%대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좀 비중을 해놨는데 다행히도 뭐 낙폭은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20 위에서는 안 되고요. 320 밑에서 PBR 한 0.8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하방에 베팅하지 마시고 레버리지나 코덱스 200 쪽으로 상승에 들어가는 그 상품 쪽으로 약간 비중을 확대해 가면서 2월에 가시면서 투자를 조금 이렇게 홀딩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